와우 친구들 꽉꽉이 아저씨야. 네. 여러분 이제 슬슬 적응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 다항식의 나눗셈을 들어갈 건데요. 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1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선생님은 주저없이 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그 단원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다항식의 나눗셈은 오늘 최종 그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데 이제 살짝 축소를 해볼게요. 초점을 둘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일단 써보면, 자,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 그러니까 다항식 두 개를 갖고 와서 나눠보겠다 이 말이죠.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누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1차 목표가 있는데, 요 1차 목표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일입니다. 나눗셈이니까 목과 나머지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최종 목표는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검산식을 세우는 거죠. 자, 검산식을 세우는 것이 다항식의 나눗셈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검산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항식의 나눗셈이 나오면 무조건 뭘로 바꿔라? 검산식으로 바꿔라. 자, 요게 우리 행동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요. 무조건 여러분들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다. 무조건 검산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1차예요. 자, 이런 다항식의 나눗셈은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나누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립제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직접 나누기와 조립제법 중에 좀 더 편리한 건 조립제법인데 우리는 항상 편리할수록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 조립제법은요,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요 나누는 식 B가요,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답니다. 다시, 직접 나누기는 B가 1차식이든 2차식이든 3차식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데 조금 귀찮아요. 자, 반대로 조립제법은 너무너무 편한데 언제만 쓸 수 있다? 요 B가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나눠보면요, 요 B가 1차식인데요, 요 1차식의 모양이 X 빼기 알파 꼴인 경우가 있고요, AX 플러스 B 꼴인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요 B가 이 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X 빼기 알파 꼴은 뭐냐면, 뭐 X 빼기 2, 뭐 X 플러스 1, 뭐 X 플러스 3, 뭐 이런 것들이 X 빼기 알파 꼴이고요. 요 AX 플러스 B 꼴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모든 활동 때 해볼 건데요. 뭐 2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2, 뭐 요런 것들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요 x 앞에 숫자 개수가 1인 경우, 1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랑은 지금 여기까지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모든 활동에서 여기까지 발전시켜 볼 거예요. 자, 이게 큰 틀인데 요 나눗셈은 반드시 항상 또 그 숫자의 나눗셈과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로 내려갔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최종 목표는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있는, 요거 볼까요? 요거. 자, 요 조립제법 부분에 있는 요 다항식을 갖고 와서 얘를 x 빼기 2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초점이 살짝 안 잡혀도 돌아올 거니까요. 한번 보면서 해볼까요? 자, 3x 세제곱, 자, 빼기 x제곱 빼기 4x 빼기 3을 우리가 뭘로 나눈다? x 빼기 2로 나눠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요 다항식 이만큼이 a고요, 요만큼이 b예요. 그죠? 자, 요 다항식을 나눌 때 우린 숫자에서 어떻게 나눴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0을 4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10은 4 이렇게 쓰고요.
자, 우리 철학적으로 얘기했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요. 4가 10에 몇 번 들어가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2여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둘에 곱해서 8, 그 다음에 나머지가 2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선생님, 아니 여기서 한 번 더 2.5로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 소수 만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요 몫이 자연수, 나머지가 자연수인 경우, 즉 자연수의 나눗셈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은 몫이라고 불렀고요. 얘를 나머지라고 불렀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나눗셈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산식을 세웠던 거 기억납니까? 어떻게 세웠죠? 자, 요 10은요. 자, 요 2개 곱해서 얘도 했었죠. 자, 여기서 몫 곱하기 나누는 수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해서 검산식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자, 왼쪽 10, 오른쪽 8 더하기 2여서 10 해서 10은 10이다 해서 검산식이 완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나눗셈을 언제까지 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4가 2보다 크죠. 이 의미가 뭐였습니까? 나누는 수보다는 반드시 나머지가 어떻다? 작았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가 더 컸으면 나눗셈이 아직 안 끝났구나 해서 나눗셈을 계속 했었죠. 이렇게 숫자의 나눗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요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대로 씁니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요 x 플러스 1을 통째로 써요. 자, 여러분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두 덩어리입니다. 두 덩어리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설명할 내용은 나눗셈의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익숙하게 연습하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요 두 다항식의 앞대가리만 보세요. 앞대가리만 보세요. 앞대가리만 보세요. 자, 그랬을 때 x가 3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죠. 3x 제곱이 필요해서 두 개를 곱하면 3x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요 3x 제곱을 x에 한 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한 번 이렇게 곱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식은 무조건 빼줘요. 앞을 똑같이 만든 다음에 무조건 빼줍니다. 그러면 차수가 하나 떨어지고요.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 x제곱 5x제곱이죠. 그 다음에 빼기 4x 빼기 3 이렇게 나머지 두 개가 내려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앞대가리만 비교합니다. 자, 5x제곱과 x를 비교하면 자, x가 5x제곱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5x. 잘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5x를 x 해주면 5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10x. 자,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가 앞에 똑같은 무조건 빼주라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빼기 10 그러면 6x 마이너스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앞대가리만 비교합니다. 앞대가리만 비교해요. x가 6x가 되려면 플러스 6이 필요하죠. 자, 6x 빼기 12. 두 개를 또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뺍니다. 자, 그러면 9가 나와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른다? 몫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를 나머지가 아니고 나머지를 나머지라고 부릅니다. 자, 몫은 우리가 영어 약자로 Q라고 많이 쓰고요. 나머지는 R이라고 많이 쓰는데 요 나머지는 상수여서 그냥 R로 놔두는데요. 자, 몫 같은 경우는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요 Q가 X에 대한 식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요 QX라고 쓰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는 Q, 어떤 책에는 QX.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요 자리가 없어서 검산식은 좀 위에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검산식은요. 어떻게 된다? 3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4x 빼기 3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처럼 보면 이거 두 개 곱한 게 이거 두 개 곱해서 얘랑 더하면 같다 이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x 빼기 2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에 나머지 플러스 9 이렇게요. 그래서 이 검산식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을 전개해서 9를 더한 게 왼쪽이 나오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항식의 나눗셈이 나오면 이렇게 검산식을 세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랑 비교했을 때 나눗셈이 다 끝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작은지를 비교하면 되는데, 우리 다항식에서는 크고 작다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나누는 식의 차수로 비교를 합니다. 차수가 반드시 나머지의 차수보다는 커야 돼요. 즉, 우리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한다라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상수기 때문에 0차고요. 나누는 식은 1차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거죠. 종종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눗셈 하고 끝내는 친구들 있거든. 그런데 자, x 똑같이 1차기 때문에 나눗셈이 끝나지 않고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다라는 느낌이 들면 얘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안내할까 합니다. 자, 걔 이름이 조립제법이에요. 얘는 직접 나누기죠. 자, 우리 과정중심 논술평가에 요 직접 나누기와 조립제법 등을 사용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요. 이런 식으로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풀이를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직접 나누기로 풀어볼 수도 있고요.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방법들은 다음 시간을 배우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냐? 자, 요 나누는 식의 개수만을 갖고 옵니다. 개수가 뭐였죠? 앞에 있는 숫자들. 오케이.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순서대로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가 하나 올 텐데 요 숫자는 뭐냐? 자, 요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여기가 첫 번째 세팅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따라 하시면 돼요. 자, 3을 내립니다. 3이 그냥 내려와요. 곱해서 올라갑니다. 6이죠? 내려옵니다. 곱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두 개를 더해서 내려오는구나. 더하면 6. 곱해서 올라갑니다. 12. 9 이렇게 되죠. 다시 내려와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요 9는 뭐냐? 여기서 구한 9인 나머지 R이고요. 그 다음에 요 3, 5, 6은 목의 개수 3, 5, 6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을 쓸 때 어떻게 쓰시면 되냐? 자, 상수항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1차, 2차니까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조립제법을 마찬가지로 검산식으로 표현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답은 똑같아요. 당연히 풀이 방법만 다른 거지 답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의 나눗셈, 그 다음에 직접 나누기, 조립제법 요 세 가지